네,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민 프라이빗 뱅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히든마켓 스토리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위드 코로나 이후입니다. 위드 코로나요. 계속해서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계속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죠? 먼저 제가 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표를 보시면 싱가포르 인구는 이제 570만입니다. 예, 2차 접종률이 이제 한 80%가 넘어가는데 네네. 제가 이제 분석 숫자를 파악한 결과 이제 77.8%고요. 예, 세계 1등입니다.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몰타하고요. 지브랄타 빼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데이터도 좀 찾아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좀 고민을 했는데 싱가포르이 좀 인구수가 작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준이 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겠습니다. 그렇죠. 네. 싱가포르도 네. 이스라엘도 지금 1000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선진국과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 데이터가 인구가 5천만이 넘고 한 6,600만 정도 되고 이스라엘보다도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약간 놀라실 겁니다. 스페인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예, 스페인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가져다 봤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제 스페인 접종률은 71%고요. 2차 접종률 말씀드린 겁니다. 1차 네.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확진자 수는 대략 하루에 6,300명입니다.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한 달 반 전만 해도 얼마였냐? 3만 명이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왜냐하면 이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 숫자가 떨어지긴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스페인은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스페인은 위드 코로나를 이번 주말에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영국의 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난 7월 19일 위드 코로나로 정책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자 봉쇄나 이동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고요. 스페인과 같이 코로나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긴 국가들이 속속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데이터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스라엘 데이터도 위드 코로나 이후에 저 이제 박스 친 거 보이세요? 네. 우리 앵커님, 요 박스 친 그때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때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좀 네. 오른 게 아니라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국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데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네. 하는 거지만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제 여전히 이제 2,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루 확진자 수가 저번에 제가 데이터 보니까 14,00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접종을 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좀 치사율은 좀 낮지 않나요? 치사율은 낮습니다. 치사율은 낮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치사율 자체는 낮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율로 나누면 낮습니다만. 그래서 네.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접종률이 높아져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 당연히 치사율은 낮아지지만 숫자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선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충분한 백신인데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명백합니다. 네. 언젠가는 우리도 2차 접종률이 70%가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11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겠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이오 회사들이 자체 백신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 백신들이 내년에 좀 보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셀리드, 아이진,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이 백신 임상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아마 백신이 없어서 우리가 백신을 못 맞는다 이런 기사는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면 뭐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상한 요상한 그러니까 계속 변이 변종이 바이러스? 나온다든지 아니면 백신의 유효성이 떨어지든지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맞았겠습니까? 미국의 의료진들이 제일 먼저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맞은 지가 벌써 뭐 6개월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mRNA 백신을 맞아서 지금 그 항체의 소위 예방 효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한번 지금 검사해 보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급감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위드 코로나가 하루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네. 5천 명이 넘어간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마켓 스토리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치료제 수요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백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치료제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봐서는 기승전 치료제입니다. 네. 치료제이고요. 오늘은 제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부해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뭐 이 치료제 종목들을 주변 고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한국 BNC를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이 종목이 정말 잘 갔습니다. 한 수익률이 300%를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소개한 이후로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났는데요. 네. 한국 BNC는 좀 선제적으로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는 다른 치료제 관련 종목을 유사한 논리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BNC가 이제 경구 치료제로 굉장히 잘 간 거잖아요. 그럼 유사 치료제라면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유사한 논리고요. 네. 이게 경구 치료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국 BNC는 대만의 골든바이오로부터 권리를 이제 받은 거거든요. 한국 BNC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샤프론사로부터 인수한 뉴스핀이라는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핀이요? 네네. 뉴스핀 저는 조금 생소한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은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한두 번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네. 한 종목이고 저도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는 국전약품입니다. 국전약품이요? 네네. 오늘 굉장히 주가가 잘 가던데. 네. 이 회사는 샤프론이라는 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한국 BNC랑 똑같습니다. 샤프론은 어떤 회사인가요? 샤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샤프론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실험실 벤처 회사이고요. 네. 현재 성승용하고 이명세 두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이오벤처는 대표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작은 회사니까. 근데 이명세 대표는 2020년 한국 먼디파마 그다음에 릴라이릴리 등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에서 한 20년 동안 전략기획, 사업개발, 메디컬, 마케팅 등 폭넓은 경험과 탄탄한 리더십을 쌓은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샤프론이라는 회사가 조금 잠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국전약품이 판권을 인수한 이제 미래 코로나 치료제인 이 누세핀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국전약품이 지난 3월 샤프론과 뉴세핀의 원료의약품 합성하고 이제 대량 생산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임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자료에 의하면 7월 19일 샤프론사와 코로나19 치료제 뉴소핀의 임상 2상 탑라인을 발표했고요. 투여 용량에 비례해서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을 개선시키고 염증의 유의적 감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안정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치료제가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좀 없지 않나요? 주식 투자에서 보장이라는 건 없죠. 네. 그럼 국채 사야죠. 그렇죠. 네. LG 화학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채를 사야 되는데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전약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또 저희가 또 알아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치료제로 2020년부터 네.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곧 임상 2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후에 3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약품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화공약품 같은 것들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전약품에 보너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보너스 포인트는 뭐냐면 국전약품은 디스플레이용 전자 소재하고 전해액 첨가제. 지금 오늘 네. 뭐 2차 전지도 상당히 잘 오르고 있는데 네. 상업 매출이 꼭 발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는 원료의약품 사업을 하면서 고도의 유기화학 합성 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했고요. 글로벌 국가에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서 소재 개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고객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이제 그 상업 매출로 나타날 것인데요. 디스플레이용 전자 소재하고요. 이 퀄리티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이게 지금 최종 고객사의 2차 퀄리티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사게 되면 네. 그 회사가 2상에 통과하지 못하고 또 3상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뭐 거의 뭐 많이 좀 힘들죠. 문제가 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너스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다운사이드가 조금 방어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2차 전지가 방어가 될 뿐 아니라 사실은 2차 전지 소재에서 좋은 실적을 내면 또 회사도 또 완전히 변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국전약품을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전약품, 누세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까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민 프라이빗 뱅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